역사 지식을 활용해서 논술까지 준비되어서 사고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한국사 카페, 한국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프로그램은 한국사 능력 검정을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들 취업할 때도 요구하고 있죠. 두근두근 한국사는 초급인 6급, 5급까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한국사 카페는 중급인 3급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두근두근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보다 조금 쉬운 느낌이고요. 한국사 카페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익스 한국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5학년 이상을 권장하는데요. 자, 역사 수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니즈는 3, 4학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3, 4학년에 시작하다 보면 자칫 이제 코칭이 아닌 티칭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 학습의 주체를 아까 학생이라고 봤죠. 학생으로 주체를 잡기 때문에 자기주도의 중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수업 시기를 잡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이 화면이 이제 바로 두 프로그램의 목차인데요. 이 두근두근 한국사는 모두 아까 16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16강이란 시험을 16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차를 나눠서 시험을 16번 본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번 시험을 볼 때 이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번 시험 볼 때 보통 4개의 시기가 보통 주어져요. 3개일 때도 있고 5개일 때도 있지만 평균 4개의 시기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한국사는 그래서 모두 59개의 시기를 공부하고요. 카페는 67시기나 공부합니다. 자, 목차의 제목을 보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좀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시험의 그 시기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벌거벗은 사람은 누굴까? 그림 속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인생 역전 가능할까? 많이 많이 태어나라. 이 제목만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느낌 오세요? 이미지로 제공됐기 때문이죠. 자, 벌거벗은 사람은 왕건입니다. 그럼 한국사 카페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목만 볼게요. 자, 통일한 고려의 힘은 왕권 강화 정책, 이끌고 간 통치 제도, 외교 전략 이렇게 목차의 제목만 봐도 이렇게 통사 위주의 카페와 이미지 표현의 두근두근 한국사 이게 다른 것이 느껴지시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두근두근 한국사와 한국사 카페를 정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한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하는 화면이에요. 저는 처음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두근두근 한국사를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두근두근 한국사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저희가 하는 그 장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시작할 때의 장표예요. 이 장표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이 도표는 진행 중인 강의의 결과 요약본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행 중인 결과인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두 번째 그래프가 있죠. 첫 번째 본 시험 결과가 65%고 다음에 본 결과가 55%. 처음에는 분석을 잘했는데 다음에는 분석 해석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진행 중인 결과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맨 처음 만약에 4강을 시작했거나 5강을 맨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없죠. 아직 그 테스트 본 이렇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강의 진도표예요. 강의 진도표는 이렇게 16개의 동그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빨간색은 진행한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핵심어 노트, 요약 노트, 시작 버튼, 그다음 리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또 알아보면 이 버튼
맨 위에 있는 5개로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두근두근 한국사 버튼이고요. 이렇게 7개의 네모난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사 카페 버튼이에요. 이 중에서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은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어 리테스트, 유형별 리테스트는 테라피에 해당되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두근두근에 비해서 카페가 2버튼이 더 많죠? 역사 논술과 모의고사에 대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버튼까지 알아봤고요. 한국사, 익스 한국사를 위해서 준비물도 필요하겠죠. 준비물을 보면 당연히 도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근 한국사일 경우에는 2권의 책이 있어야 되고 한국사 카페는 이렇게 3권의 책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필기도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 노트, 핵심어 사전, 출력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 출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공부를 마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PC나 모바일이 이렇게 그 탭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리딩 진단은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모바일로도 충분히 진단이 이렇게 크기가 작지 않지만 그 한국사 문제는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탭 이상의 사양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준비가 이제 다 끝나면 저희가 수업 전 자료 준비 요약 노트하고 핵심어 사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 노트를 이제 출력해서 수업 준비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버튼 중에 요약 노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이렇게 목차와 동일하게 수업 진행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시험 보기 위해서는 한 4개 정도의 시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마다 요약 노트가 대부분 한 장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개의 시기가 있다, 그러면 4개의 요약 노트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때그때 하나씩 클릭하면 그 시기에 요약 노트들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어 사전이 있어요. 핵심어 사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요약 노트에 아까 그 강좌별, 시기별 제목이 있을 때 그 제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핵심어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요 시기의 핵심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아까 벌거벗은 사람은 누굴까라는 제목에 시기 요약이 있었죠. 이게 이제 요약 노트에 해당되는 시기고요. 거기에는 5개의 핵심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왕건 청동상, 호적, 고려, 건국, 해인사, 후삼국 시대 이렇게 5개의 핵심어들이 있고요. 보통의 하나의 요약 시기 안에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근데 보통 한 4개 정도의 그 핵심어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준비가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한국사 수업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한국사 수업 진행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수업 진행에 4단계가 있고요. 자, 이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도서를 일독합니다. 도서를 일독한다. 자, 2번째 단계는 아까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 출력해 놓으셨죠?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밑줄 긋고 이독법으로 공부합니다. 자, 3번째 단계는 다시 도서를 밑줄 긋고 이독하면서 이독법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간단하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4번째 단계인 문제와 테스트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4단계 중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그 몸에 체득하는 그 내용의 중심 안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몸에다 익혀서 그 공부하는 방법으로 어떤 공부를 만나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저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냐면 도서는 교과서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도서를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핵심어 사전과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의 출력물은 자습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하나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네 개의 시기를 공부하잖아요. 이게 시험범위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 준비, 우리 중학교 이상 가면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시험들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학기제가 되면서 중학교 1학년도 1학년 때 시험을 보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눈앞에 있을 때 공부하는 방법은 자, 교과서 읽고 그리고 그 교과서 1독할 때 눈으로 읽고 2독할 때는 밑줄 긋고 읽고 자습서도 밑줄 긋고 읽고 내가 단권한 노트 만들고 암기하고 시험 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16번의 시험을 통해서 아이가 몸에 체득화시키는 수업이 익스 한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자, 첫 번째, 도서를 일독법으로 일독 처음 읽는 거니까 당연히 일독이겠죠. 자, 일독이란 뭐예요? 책을 처음 읽는 것입니다. 자, 일독법 읽기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리딘의 모든 도서는 다 눈으로 읽죠. 다 일독법으로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독입니다. 자, 2단계는 요약 노트와 핵심어 사전을 읽는 걸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2단계는 처음부터 이독법으로 읽습니다. 자, 이독법 읽기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독법이란 눈, 손, 생각 사용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기도구를 들고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 그 다음에 핵심어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별표로 모르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훈련은 학생들이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메타인지 활용법이겠죠. 자, 이독법 읽기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표시하고 더 자세히 보고 반복해서 새기는 수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도서를 이독합니다. 이때는 도서를 이독할 때는 이독법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도의 부분을 밑줄 긋고 읽고 동그라미 하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그리고 이독이 마치면 읽은 내용을 스스로 요약 정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끝나고 마지막 단계인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요. 문제풀이는 어디서 할까요? 자, 익스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라이센스가 없어요 막 했는데 리딩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익스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요. 상단에 리코 사이트를 누르면 리코를 누르면 그 한국사 학습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바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요. 자, 테스트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테스트를 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테스트까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볼지 알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 리딩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리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떻게 아이들이 진단하죠? 아이들이 1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고 70점을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독후 활동을 하고 70점이 안 되면 다시 읽죠. 자, 익스 한국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한 단계가 더 있고요. 아래에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단계는 4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90점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하다 해서 완벽 이해도를 가졌다고 하고요.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린 친구들은 그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하고 끝. 예,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핵심어 사전에 오답 정리하고 끝. 으뜸 이해도는 아까 3개, 4개, 5개, 6개까지 틀린 친구들이죠. 그래서 90점 미만, 70점 이상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도 우리 리딘처럼 70점 읽는다고 다시 책 안 읽듯이 이 친구들은
그 틀린 문제만큼 다시 오답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틀린 개수의 그 문제만큼 리테스트를 봅니다. 이 내용들을 핵심어 리테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으뜸 이해도는 핵심어 리테스트를 봅니다. 자, 먼저 가장 밑단인 전체 집중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50점이 못 넘은 친구들이에요. 50점을 못 넘은 친구들은 전체 집중 독서라고 하고요. 이 친구들은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더 많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오답을 다 정리하고요. 오답을 다 정리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듯이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리테스트 틀린 문제조차도 풀지 않고요. 바로 20문제를 풀어요.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어찌 보면 공부를 많이 하죠. 만약에 70점, 50점, 50점을 맞았다. 그럼 문제 틀린 게 10개인 거예요. 10개. 그 10개 다 오답 정리하고 10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공부 다 끝나고 나면 틀린 문제들만 리테스트해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0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20문제를 또 풀었는데 그 20문제 또 풀고 나서 또 70점이 안 넘었다. 그러면 또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시험을 6번까지 볼 수 있어요. 6번까지도 70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리셋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넘어갔네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단계로 아이의 결과가 나오면 자세하게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리테스트라는 걸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문제 이해도에 따라서 내가 틀린 것들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리테스트는 핵심어 리테스트와 유형별 리테스트가 있습니다. 리테스트란 말만 같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 핵심어 리테스트는 그 아까 그 이해도에 따라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푸는 게 핵심어 리테스트고요. 유형별 리테스트는 우리가 리드인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리드인을 이해도의 유형이 4개로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휘, 사실, 추론, 비판 4개의 영역이 나오잖아요. 이 한국사는 4개의 영역, 유형이 지식, 연대기, 분석, 쟁점, 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인에서는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잖아요. 1, 2코스는 문학이면 사회학, 예술책을 읽잖아요. 3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유형이 제공되는 게 3코스죠. 리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별 리테스트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내용을 분석해서 4가지 유형 중에 취약한 2가지 유형이 보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근두근 한국사는 4강마다 이 시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사 카페는 4강까지는 오히려 없어요. 그리고 5강부터 18강까지 매 강마다 한 번씩 제공이 됩니다. 자, 유형별 리테스트에서 우리가 만약에 8강에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5, 6, 7, 8에 대한 잘못된 그 틀린 문제들만 보는 게 아니라 1부터 누적되어 있는 취약한 유형의 문제가 제공이 돼요. 이 문제는 2번까지 10문제가 나오고요. 다 과반 이해도의 달성이 통과 기준이고 테스트는 2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마치고 나면 추천 도서의 독서 습관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이걸 눌러보면 아이가 부족한 부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식과 분석, 해석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대상 도서가 까마귀 오서방,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책 분석까지 나와 있어요. 꼭 이렇게 읽히는 건 아니어도 그 정도로 리드인은 아이들의 책과 밀접하게 아이들을 분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용어 설명하고 개념 설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제 테라피를 해야 되잖아요. 테라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분석할지 알으셔야 돼요. 저희는 그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결과 분석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아이가 수업을 마치면 아이랑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자, 먼저
어디서 보냐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그란 원이 있었죠. 그 노란색 원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보여져요. 아래처럼 보여지면 맨 먼저 채점표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채점표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20문제 봤던 모든 채점표가 보여져요. 만약에 아이가 50점 맞았다 그러면 맞은 거가 반이고요. 틀린 게 빨간색으로 엄청 많이 보여지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뻘겋게 보여져요. 아이가 심플하게 뭐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렸다면 심플하게 하나나 없거나 이러니까 아이들이 깔끔하겠죠. 이렇게 아이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가 틀렸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핵심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교재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자기가 오답을 찾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 핵심어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 틀렸지 발견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뭐 틀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문제 내용을 딱 클릭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고 넌 몇 번이라고 했고 정답은 이거야 라가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알아서 핵심어 노트나 요약 노트나 그 도서에다가 오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채점표 보기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요약보기입니다. 요약보기는 이제 테라피 전에 후 그 차이를 분석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 연대기 분석 쟁점 지연 분쟁의 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에 통과하죠. 70점 이상이니까 지금 이 그림은 85%이니까 한 번에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전후에 모양이 변화가 없죠. 아까 이제 70점 미만인 경우는 변화가 있어도 한 번에 통과는 이렇게 딱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영역이 낮았는지, 어느 영역을 잘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 있는 네모의 핵심어들을 누르면 바로 핵심어로 또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코칭을 잘 하는 전 상세보기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TNT 코칭 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익스 한국사란 말을 쓰기 때문에 익스 한국사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TNT라는 말을 썼는 거 아시죠? TNT가 어떤 말이에요? 테스트 앤 테라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 테라피하는 게 저희 리드인의 익스 한국사죠. 지금 이제 익스 한국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TNT란 말을 잘 사용하진 않으나 TNT 코칭 원 보면 TNT 코칭 원에는 아까 제가 또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 공부를 하면서 바로바로 복습하시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시험은 16번 시험을 보고요. 한 강을 공부할 때는 4개의 시기를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평균. 그러면 이 4개의 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고 나서 4개의 시기가 있을 때 너가 3은 잘했는데 첫 번째를 못했구나. 날지는 1, 2, 3, 4 중에서 네 번째는 잘했는데 첫 번째는 못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너 금방 까먹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첫 번째 코칭은 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코칭은 아까 지연 분쟁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코칭은 아이의 재요약해야 되는 핵심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느 부분을 좀 더 잘했는지를 칭찬하면서 아이가 다음 것들을 또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재시험을 보아야 될 친구들은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자칫 요거까지 끝나고 나서 그 핵심어를 보고 리테스트를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고 다 했어요 라고 하는데 꼭 틀린 문제는 아까 완벽 이해도가 아닌 이상은 완벽 이해도가 아닌 이상은 리테스트가 항상 있으니까 리테스트까지 확인하고 다음 강의 깜빡깜빡 할 때까지 아이들이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고 나면 자, 그 전반적인
익스 한국사의 관리라든지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요. 자, 두근두근 한국사와 한국사 카페의 차이점만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카페는 역사 논술과 모의고사 기능이 더 있는데요. 자, 역사 논술은 이제 안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역사 논술은 매각마다 나와요. 매각마다 그 등장하는 상황에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번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르 장르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70% 이상일 때 진행이 가능하고요. 안 해도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1강의 그 독서 논술 주제예요.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는 노예입니다. 나는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는 부족자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돼봐서 그거에 대해서 나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역사 논술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 논술은 여기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그 안에서 바로 한글 파일로 자기가 쳐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리딩 독서 폼지처럼 폼을 갖다가 출력해서 첨부처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내용하는 것들을 하루 정도 혼자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올려보면 좋겠죠. 자기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모의고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아까 18시기라고는 했지만 모두 시기를 나눴어요. 6개로 나눴어요. 고대, 중세,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현대 이렇게 6개의 시기로 나눴고요. 이 시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만 진행하지만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대별을 점검할 수 있고요. 이 18강좌를 6시기로 나눠서 각 시기별로 종료할 때마다 이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의 특징과 그 모의고사가 제공되는 이유는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지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지는 너 이거 달성할 수 있어 정도의 판정 여부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테라피를 눌러서 이 채점표와 오답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틀린 문제도 그 요약 정리, 오답 정리 다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제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국사 카페의 차이점은 두근두근과 한국사 카페의 차이점은 논술과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아이들이 이 16강이 18강좌를 다 끝나고 나면 수료증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16개가 다 끝나고 나면 수료증 그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맨 끝에 있는 수료증을 딱 누르면 이렇게 먼저 아이가 그동안 공부한 거에 꿀잼 구간과 노잼 구간이 제공이 돼요. 꿀잼 구간은 뭐가 나올까요? 예, 예, 맞아요. 아까 우리가 네 단계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완벽 이해도가 있었죠. 완벽 이해도는 몇 점부터죠? 90점부터입니다. 90점이 넘은 구간인 6강, 11강, 16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아이가 50점 미만인 구간이 노잼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즐겁게 완벽 이해도가 3개가 된 거예요. 아까 완벽 다음에 으뜸 다음에 부분 다음에 전체 4개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요 마지막에 수료증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수료증이라고 해서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아이의 신상 명세, 이제 이번에 바뀌는 리뉴얼되는 저희 리딘 사이트에서는 모든 것에 정확한 아이의 생년월일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야 되지만 가끔은 아이의 생년월일을 놓치고 입력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스 사이트에서도. 근데 생년월일을 입력해야지 아이의 생년월일이 이렇게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료증까지 해서 예쁘게 아이한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쭉 이제 익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 겨울방학에 하고 있는 저희 학원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진짜 군소리 안 하고 싹싹싹 연필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 방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국사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나는 역사를 잘 몰라.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한국사를 또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분은, 저희의 익스 한국사를 보면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공부하는 거야. 나는 이 자료를 이렇게나 많이 준비할 수 있어. 나는 한국사 지식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 그러면 저희의 지금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업의 방법은 저는 이제 방학 특강 때만 오전에 9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원래 3시간을 했었는데 제가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한 2시간 반만 공부시켜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아이들이 와서 혼자 공부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표정들을 보면 되게 밝죠.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뒷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뒷모습을 보여드릴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맨 뒤에 꼬맹이 앉아 있죠. 얘는 엄마가 꼭 오전에 와서 수업을 해야겠다고 좀 많이 이렇게 부탁하셔서 본의 아니게 오전에 오는 친구예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이렇게 공부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저희는 이게 티칭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각자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3학년 리딩을 시작한 친구들이 고학년이 되면 많이들 빠져나가죠. 왜 빠져나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영어 수학도 잘하는 아이들로 커진 거예요. 영어 수학도 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떠나기도 하는데 저희 리드인에서 비문학 단문드릴과 그다음에 고사성어 그리고 이 TNT 한국사를 가지고 있으면 떠났던 아이들도 이 수업을 하러 돌아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TNT 학습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막막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수업의 팁을 조금 드리면서 또 이제 질문도 받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는 타이머를 준비해요. 타이머를 준비하는데 이 타이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이제 약간씩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그 한 번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4개의 시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시기를 도서를 읽고 요약 노트를 이독법으로 읽고 다시 도서를 이독법으로 읽고 요약 노트를 또 읽으면서 요약하고 테스트 보고 자, 이 시간의 거리를 아까 도서는 한 5페이지 정도 되고요. 요약 노트라고 하는 것도 한 5장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5장, 5장, 한 10페이지 되는 거죠. 5장이니까. 한 10페이지 남짓한 것들을 읽고 다시 읽고 요약하고 밑줄 긋고 하는 것들의 시간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저는 타이머를 준비해서 보통 한 45분 정도의 타이머를 주고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이 수업을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60분의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타이머를 45분이나 40분이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타이머를 마치고 스타트합니다.
자, 리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리딩도 만약에 진단을 보고, 이렇게 책을 읽고 진단을 보고 독서 노트를 쓰려고 하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럼 걔 집에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 뭐부터 합니까? 노트부터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작했다고 오늘 이 시기 이 강을 무조건 시험 한 강씩 딱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 그 수준에 맞게끔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책 이독법을 읽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에 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전체 공부 시간을 40분 정도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타임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내가 할애할 수 있다라는 이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TNT 한국사를 수업을 하신다면 각자에게 타이머를 줘라.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가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내가 이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분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가지고 언제나 자기의 공부하는 양을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필기도구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자, 필기도구는 이렇게 아이들이 필통을 빵빵하게 채워올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한테 요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선순환인데요. 필기도구가 고급스럽고 필기도구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지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다양한 색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광펜도 색깔별로 골고루 한 대여섯 개, 연필 심도 0.3mm, 0.5mm, 1mm 가는 거, 긴 거, 연보라색 하게 하는 걸로 가득. 당연히 화이트 있어야 되고요. 자두 있어야 되고요. 샤프심도 비싼 거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통을 들고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필통을 가득 채워서 정말 엄마한테 이렇게 튼튼하게 필통을 채워라 하는 것이 저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처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기도구를 고급화시켜라. 그리고 필기도구의 양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생이나 요즘은 이제 겔탭에서 아이들이 요즘 노트북처럼 해서 다 바로바로 하니까 필기도구의 의미는 지금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까지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필기도구를 좀 강화시켜라. 그리고 이제 출력물에 대한 거예요. 이제 간혹은 이제 원장님들이 좀 편하게 아이들이 하기 위해서 요약노트하고 핵심어 사전을 모두 한 권의 책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면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완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한 시기를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서 만약에 한 강을 네 개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네 개의 시기에 대한 요약 노트 핵심어 사전을 따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타이머를 주고 하나하나를 마무리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한 권 한 권 마무리시키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크기를 가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생겨서 전 출력물은 한 강으로도 출력하는 것보다는 한 시기별로 출력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전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말씀드려요. 또 제 팁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저기 리딘에서도 아이가 이제 책을 읽고 진단을 보고 진단이 통과했을 때 그 독서 노트, 우수 독서 노트를 보고 그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잘 쓴 글을 읽고 나도 저렇게 쓴다는 것에 대한 팁들을 갖잖아요. 이 그 지금 하는 아이가 책을 읽고 진단을 하고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요약하는 것에 대한 팁도 약간의 좀 잘한 친구들의 샘플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개의 샘플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을 정리했던 샘플들을 아이가 이제 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 거구나. 어느 것들을 버리고 어느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서에도 요약한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서도 요약한 걸 보여줘서 아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샘플들을 좀 옆에다 두고 아이들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 한국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리딘의 자기주도 완성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진짜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익스 한국사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저는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익스 한국사, TNT 한국사가 나왔을 때 이거 보고 나서 너무너무 즐거워했고요. 지금도 이 수업을 거쳐간 친구들은 정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업을 했던 것을 너무 그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모님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큰애가 고등학생이 됐고 둘째 애가 그 6학년인데 6학년에 왜 드문드문지 책을 읽기 귀찮아서 꿰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연명하듯이 왔대요. 왜 방학 동안에 이 TNT 한국사를 정말 마무리를 시키고 싶어서 왜 이 수업을 해서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자, 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공유 끄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수업을 할 때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역사에 대한 거 1도 안 물어봐요. 제가 뭐 몰라서도 대답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고 요약해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장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익스 한국사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을 보고 제가 올라온 것들을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맨 위에 거부터 볼게요. 틀린 문제 오답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나요? 틀린 문제를 다시 읽고 확인하면 될까요? 저는 그냥 틀린 문제 오히려 이렇게 아이가 어느 부분에 틀렸나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 부분에 오답이 있어요 정도 해요. 틀린 문제를 다 써보게 하고 막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지쳐나갈까 싶은 생각에 틀린 문제 오답 정리까지는 안 하고요.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빨간색으로 크게 여기가 오답이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틀린 오답을 정리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맞게 코칭하는 것이 좋은데 아이들 수준을 생각하면 무리하지 않게 왜 틀렸는지 부분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1강부터 16강이 있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지가 요약 정리하고 이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다시 보고 리테스트 다시 보고 또 문제 20문제 다시 풀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지켜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혼자서 한 70점을 못 넘은 1, 2, 3, 4강이 있다가 한 4, 5, 6강이 되면 아이 스스로 80점이 넘어요. 요약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한 10강 정도가 되면요. 아이들은 당연히 90점이 넘어요. 자, 이때 한번 90점을 넘어본 아이는요. 70점을 맞으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들은 자기의 수준이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정리하는 부분이 굳이 아이가 아니어도 스스로 내가 안 틀리려고 오답을 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무 오답 정리에는 아이들이 왜 그걸 꼭 막 기록하고 하는 것을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아이가 오답을 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제대로 읽고 순서대로 잘 진행이었으면 오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경우 아래 책 읽기 이독법 읽기 핵심어 사전을 돌아가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누가 또 답도 해주셨어요. 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TNT 한국사가 지식을 얻어가는 수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업을 끝마치고 났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읽고 놓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문하고 오답을 출력할 수 있는데 한국사는 출력 버튼이 없어서 문제를 적어야 할지 고민. 이 문제 다시 적을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또 랜덤으로 나와요. 이 문제 다 적다면 애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결과에 지쳐 나갔을지도 몰라요. 운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경우는 아이가 오답을 내 문제에 해당되는 핵심어 사전에 오답을 기록하게 합니다. 네, 이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답 문항을 누르면 틀린 문제 그대로 나와 있으니 체크하시고 아이가 문제의 핵심을 놓쳤는지 답들을 다 올려주셨네요. 자,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학년이 높은 경우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권도 마무리하는데, 1권 마무리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특강으로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의 리딩 책을 읽을 때 이렇게 TNT 수업을 중간중간에 넣어버리면 TNT 하는 아이들이 좀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방학 때, 어찌 보면 같이 모아놓고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전 공부도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명문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그 명문고등학교가 선생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중학교에서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하면서 자, 이 TNT 수업을 하면 영수 학원 열심히 다녀야 돼. 영수 학원에서 열심히 다니면 나머지 과목은 다 TNT로 공부할 수 있고 반 1등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반 1등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전교 1등은 누구나 하지는 못해. 그러나 반 1등 할 수 있어. 이 공부를 하면 넌 반 1등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반 1등은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 반, 3시간씩 4번을 꼭박 나와도 2달 해서 1, 2권을 다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은 똑같이 했으나 끝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문제만 푸는데 하루 종일 하고 가는 친구 있어요. 6, 70점을 못 넘어서 그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는 벌써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친구는 벌써 4강을 가는 친구가 있고 나머지 친구는 지금 1강에서 버벅거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 아까 4강 가는 친구는 100점, 95점, 90점 이렇게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100점 나온 아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친구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6학년 지금 겨울방학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리드인이 아이들에게 미리 미심을 길러줬고 거기에다 이제 도구만 쥐어주는 거예요. TNT X 한국사는 애들이 그동안 리드인으로 읽어낸 아이들의 그 힘에 그냥 단지 이렇게 하는 방법에 근력만 제공해 주는 것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방학 특강으로 하면 매일 반으로 하시나요? 제가 힘들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사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수업을 하지 않으나 한국사만큼은 제가 좀 잡고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도 지금 저희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배우셔서 이제는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굳이 없고 제가 아이들 수업 딱 하고 저는 나와 있어도요. 이 방법만 아이들이 몸에 터득하면 그냥 혼자 아이들이 다 하고 가지 제가 들어가 지킬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일강 수업할 때 시기별로 출력해 주신다고 하였잖아요. 아이들 공부는 1독, 2독, 유아까지 시기별로 하나요? 일강은 저는 시기별로 시켜요. 그래서 한 시기 끊어서 시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업 진행 교육비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수업, 2시간 반 수업, 우리 일주일에 2번 있잖아요. 그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요. 우리 하루 추가하면 금액 더 받잖아요. 그 금액으로 해서 저는 교육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 수업에 저는 6학년부터는 2시간 수업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비문학하고 고사성어하고 책 읽고 가고 6레벨, 5레벨 이상 읽으려고 그러면 애들 90분 갖고도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그 금액에다가 하루 추가 비용, 이틀 추가 비용 더해서 어떤 친구는 3일 오는 친구 있고요. 어떤 친구는 4일 오는 친구인데 대부분 다 4일 오는 것 같아요. 자, 신입이라 리딩 한국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신입이시죠. 그럴 때는 이제 6학년 친구들이 많이 없고 한 명, 2명 갖고 시작할 수도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이제 해봐야지 내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요. 사실은 한 반에 들어갈 인원이
한 뭐 많아봤자 20명 정도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애들이 더 있어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다 채용할 수도 없어서 내가 이제 문자 딱 주고 하고 싶은 사람만 와. 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노트 샘플 공유 가능하신가요? 아, 노트 샘플은 뭐 크게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제 그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필기 잘하는 아이들 거 몇 개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문이 상담하기 어려웠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수업을 3, 4학년 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별로 애들한테 삼국시대는 고려시대는 누가 통일을 했고 이거 다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5레벨 이상, 그러니까 저는, 한국사는 레벨로 가지 않고 학년으로 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3레벨이어도 그 친구가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내가 공부라는 것은 교과서를 읽고 내가 자습서를 요약 정리하고 교과서에다 밑줄 긋고 자기 스스로 요약 정리하고 내만의 단권한 노트 만들어서 그거를 암기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해주는 말 중에 너희의 요약 노트를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가 네 요약 노트만 보고 70점에 맞을 수 있는 요약 노트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의 글씨 교정도 되고 수행평가 기능도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요약한 노트를 다른 친구들이 보고 70점 이상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만들어져요. 그래서 책을 못 읽고 공부를 못했던 친구도 이 한국사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방법을 익히면 아까 자기주도 학습의 4단계 있죠. 읽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암기하고 이 4단계로 아이가 학습을 하는 게 몸에 익으면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학교에 가서 반 1등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씩 이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끝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방학 동안까지 하고 다른 때는 이제 학기 중에도 막 연결해서 했는데 그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 초등학생이나 우리 저희가 초등학생 다 섞어서 수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안 돼서 살짝 방학 동안만 하고요. 이제 요게 이제 더 체계적으로 되면 모든 과목이 다 되죠. 사회 과목, 국어 과목 다 이 방법대로 공부하면 아이들은 모든 공부 되고요. 솔직히 이 수업을 마치고 첫 시험 볼 때는 한 달 동안 학원에 와서 공부시켜요. 모든 과목 다 이렇게 공부했을 때, 정말, 성적은 그대로 나오는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 한국사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많이들 해보세요. 성공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초 지사장님께서 한국사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팁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아무래도 신입 원장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채팅까지 다 답변을 해주셔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은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인 독서 밴드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편집한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교시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어서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시고 11시 10분에